오늘 하루 뉴스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라이브 플러스 코너입니다. 자,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고 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내 연락을 손님이 연락을 이야기하면 계약하면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 정책 발표 이후 영업점막 문의가 쏟아졌으며 다음 주 예정된 DSR 3단계 시행과 맞물려 다들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했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유예 기간조차 없이 시행된 터라서 은행 창구에는요, 지금 집을 사려고 대출 생각을 했던 사람들 문의 전화 그리고 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출 창구가 아주 북적북적였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회사원인데 대출 규제 발표가 딱 나니까 내일부터 대출 못 받는다 하니까 반차 내고 대출 창구에 뛰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요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전격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조금 혼잡스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게 된다라면 네. 첫 번째는 기존 대출을 이미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대출 신청한 것이 그대로 나올 것이냐, 이거 이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구로 이제 뛰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대출을 신청하신 분은 허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출이 나간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고,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상관없다는 거죠. 거죠. 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후로 이제 오늘부터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예. 승인이 떨어진 사람 말고 예.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도 이번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정확히는 네. 승인이 떨어지신 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예, 승인이 떨어지신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하.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신청하신 분들,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집을 옮기려고 했었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죠. 네. 그런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들의 이제 혼란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까 전산을 바꿔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출을 일단 신용이건 그 주택담보대출이건 다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혼란이 지금 동시에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은행들은 네. 지금 이 상한 캡을 정액으로 정했잖아요. 네, 6억 이상 예. 대출 못 받도록. 그래서 대출 많이 못 해주니까 은행들은 이자놀이 이제 더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죠. 총 이제 예대 마진을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총액 대출,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대출이 많이 나가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입장에서는 다소 은행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것이 네.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싶고요. 한 가지 그렇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영끌 대출을 한다라든지 신용 대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서로 간의 강약 조절은 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뭐 이 은행 창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고 하니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일 텐데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전 한 통이 없고 조용하죠. 조금 조정이 될까? 이런 기대감? 매수자 쪽은 매물 없고 찾는 사람도 줄어든 상태. 당분간 지속이 되면 호가가 빠지겠죠. 일단 이번 6억 원 상한 대출을 딱 정하고 나니까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지금 고액의 아파트가 많은 강남은 사실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특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한강 조망권 인근 여기가 아마 집중 대상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의가 완전히 뚝 끊겼다고요 지금? 일단 매수 지금 문의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자가 이제 집값을 결정하고 그것을 싸게 해주느냐 좀 낮춰주느냐라는데 이제 시장은 매수자 위주로 단기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호가를 낮추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호가가 뚝 떨어진 뭐 그런 어허. 상황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내가 그 정해진 호가에 사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서 아하.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집값에 따라서 대출 가능의 내 LTV 이제 그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6억이면 내가 어떻게 돈을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마용성이라든지 노동항이라든지 금강구라든지 이렇게 이제 붙여져 있던 특색 있는 지역들의 집값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정중동 상태에서 이것에 미칠 여파를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용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동항이나 금강구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산층들이 6억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집값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들 10채 가운데 7채 이상이요. 이번 대출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4%가 이번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 문의도 끊기고 일단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응이 온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외곽으로 이제 투자의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른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제 원래 이래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는 예, 뭐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조이면 튀어나가고 조이면 새고 해서 이거 주변이 또 뜨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지금 우려가 계속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양상이 과거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과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세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LTV 규제, 그다음에 이번 스트레스 3단계 이런 규제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중심 지역의 가격을 못 쫓아가니까 주변 지역으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6억을 가지고 6억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역을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3구 같은 경우 특별한 영향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강남 3구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주변 지역에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죠. 더군다나 이번에 6억뿐만이 아니라 생애 첫 주택 대출이라든지 신혼주택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다 축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전세든 아니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 외곽 지역, 서울 광북과 이제 금강구 지역 외에도 경기도 지역까지도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중대형, 중소형 중심으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오히려 중소형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풍선 효과 우려만큼이나 지금 걱정되는 게 집을 사고 팔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집 사고 팔지 않고 올릴 수 있는 거 전세값. 네. 지금 전세값이 폭등할 조짐을 보인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지난주 지표를 놓고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 0.03에서 0.04 네. 올랐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0.07에서 0.09로 전세가 상승폭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들이 없다 보니까 입주 절벽들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출이 원활했을 때는 전세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이제 팔거나 회수를 해서 오히려 이제 매매 쪽으로 가셨는데 이제 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 가격을 올림으로써 내 이제 그 소득을 보전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원래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 집값이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네. 이제는 집값과 전세값이 다르게 놓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6억을 대출을 규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정부처럼 그냥 우리는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신호보다는 그 신호가 잘 먹히지 않았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네. 당장 공급이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오히려 전세값이 조금 더 들썩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번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집을 사는 게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렇게 군사 정책 하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다음 날부터 바로 규제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주택을 실수요자들만 지금 사다리 다 걷어차고 그냥 돈 많이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알아서 자유롭게 살라고 오히려 그냥 그렇게 양극화 이 수순으로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실수요자, 중산층 그리고 이 처음 집을 사는 젊은 층들이 오히려 더 규제를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볼멘 소리예요. 차별을 받는다 이건데 근데 더 특이한 차별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역차별받는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결국엔 우리는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데 힘들어졌는데 외국인들은 뭐 그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쇼핑에 나선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규제 방안을 놓고 보면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 한도도 6억으로 제한돼 있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다 여기에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출처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기보다는 해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도 우리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대출 같은 경우 다주택자들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주택이 다른 나라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확인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에 비해서 내국인들이 역차별받는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국부 유출 아닌가요? 우리 부동산의 이 소유주들이 외국인들이 저렇게 막 여러 채 가져도 규제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집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올 5월까지 외국인들이 매매한 집이 무려 5천 채나 됩니다. 아하. 그 중에서 중국 우린으로 밝혀진 게 3,500건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니겠나라는 네.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 규제에 지금 집도 사지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빨리 법안 마련을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 빨리 없애야죠.